구독, 좋아요. 오늘 주가 또 빠져가지고 3,929. 이게 주가는 그동안 올랐던 게 이재명이 잘해서 올른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현재 AI 산업을 갖다 키워가고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주식들이 오른 거, 그 영향을 받은 것 뿐이라는 게, 요즘 미국 주식 오르면은 우리 주가도 오르고 미국 주식 떨어지면은 우리 주가도 떨어지고 완전히 커플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환율은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환율이 오늘요, 제가 뉴스 직전에 봤는데 1,467원, 또 1,470원 지금 뚫고 올라갈 지금 그런 기믹이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또 국민연금하고 또 외환보유고 다 동원해서 이걸 또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주 걱정인데, 여러분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우리 휘발유 가격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더 문제가 이 아파트 같은 거 지금 건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잡으려고 하면,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하면은 아파트를 많이 져야 되는데 그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입되는 부품들이 많으니까요. 아니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에서 뭐 주가 띄운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민생에 도움이 되는 건 요만큼도 지금 해내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니 이 정부 국민의 민생에는 아예 관심이 없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이제 지표가 이제 소위 말해 4대 지표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고용, 물가, 그리고 이제 그 수출, 이게 통상적으로 경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4대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4대 지표가 전부 다 지금 안 좋아요. 경제 성장률도 한국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0.8에서 한 1.0% 지금 0점대입니다. 0점대. 그다음에 물가는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죠. 그 이외에 이제 고용이라든지 수출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민들에게 뭔가 좀 경제 상황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신기루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제 주가로 잡고, 마치 이제 주가가 좋으면 경제가 좋은 것처럼 국민들을 자꾸 호도하고 현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5천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총력을 지금 다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가가 오른 건 두 가지 원인이죠. 첫 번째는 유동성 장세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연기금은 물론이고, 또 예를 들면 AI 뭐 100조 펀드 조성인이 가면서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서 돈을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시에 이제 돈을 공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주가가 좀 오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참 운이 좋게 지금 AI 지금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AI 버블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AI 관련된 주가가 좋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관련된 국가도 오르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 따라서 올랐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다행히 AI 주식에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반도체주,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식을 중심으로 그동안 이제 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는 결국은 개별 기업 펀더멘털로 결국은 이제 환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빠질 가능성이 많고, 특히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AI 경기 자체가 버블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많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더욱 더 가파르게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환율은 또 조금 다른 문제인데, 환율은 결국은 이제 수출 수입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수출이 많이 이제 되고 그 외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반대 상황에서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달러가 상황인데, 마르면 환율은 올라가고요. 달러가 풍부하면 환율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수출 상황으로 봐서는 환율이 이렇게 오를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왜 오르느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보는데, 첫 번째는 관세 협상입니다. 관세 협상에서 결국은 우리가 내년도부터 1년에 200억 불을 지금 억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게 지금 국제적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 시장이라든지 각가지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결국은 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많은 어떤 투자가들, 외국인들이 배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물론 뭐 일부에서 뭐 좋은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이라든지 일부에서 좀 좋은 거 있을 수 있는데 이 폭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주로 수입해 오는 뭐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원자재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격은 지금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고 이런 예. 부분이 오르면 결국은 일반 국민들 시민들, 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휘발유 가격 상승이라든지 건축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농산물, 예. 식품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스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좀 지적을 했더니만 아니 뭐 낀 놈이 성낸다고 국회에 이 김용범 정책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와가지고요.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서 이 국토부 내년 예산입니다. 전세 자금을 3조 7천억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김은혜 의원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뭐 물론 딸 얘기를 해서 뭐 따님도 임대주택 사게 만들 거예요. 그건 맥락이 어떻게 보면 전세가 이렇게 전세 지원을 갖다가 줄여버리면은 국민들이 다 월세, 임대주택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 영상 잠깐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네.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 딸이 저축을 한 게 있고요. 제가 좀 지금 빌려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 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투도 아닙니다.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그래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자, 딸도요. 정리해 주세요. 자, 정책시장도 그렇고 우리 제 저 딸도 김은혜 자, 의원님 다음은 엮었잖아요. 박... 아니 제 딸이 전세 갭 투자한다고 그런 식으로 자, 말씀하셨잖아요. 저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자, 무슨 갭 투자 정책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정책실장의 의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딸이 갭 투자 정책실장. 들어가 있다고. 제가 갭 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면 의원님 정책시장! 세워요. 정책시장! 정책시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시장 화내는 거는 것입니까? 원래 같은 편인데 김병기 민주당 이 운영위 상임위원장이 정책실장님으로 부르다가 나중에 정책실장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짜고 치는 고습일 수도 있다. 아하. 예.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고 또 두 번째는 예. 진짜 기분 나빠서 저런 식으로 조금 예상외로 좀 과음을 실속했다고 보는데 기분 나빠한 이유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그 임명범 실장이 대통령 정책실장으로서 국회 운영입니다. 저것이 예, 예. 운영위에 나와서 야당 의원 김은혜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큰 소리로 반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사실 김은혜 의원이 다른 이야기도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전세 자금이 이제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딸은 그러면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못 구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고 뭐 공직자 딸을 이렇게 역제만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좀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 예. 저도 오랜 공직 생활을 했지만 공직자는 특히 고위공직으로 갈수록 자기 어떤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고민이 되는 사회에서 겁니다. 예. 공개가 되는 것이고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 특히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김용문 실장이 보통 때와는 전혀 다르게 화를 내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뭐 내년도 전남 도지사 지금 선거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그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화를 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어떤 때문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저 이야기가 나오면은 김병기도 지금 찔리잖아요.
김병기가 지금 갭 투자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김병기가. 아니 당신 때문에 내 갭 투자 숨겨놓고 있는데 다시 드러나잖아. 이런 어떤 생각이 아마 나지 개인적인 않았을까. 감정이 좀 있어서. 예. 그래서 고함을 치면서 빨리 좀 입을 막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국회에 나온 공직자들 중에서 막 여러분 영상에 그 부분이 좀 안 나와서 그런데 주먹을 휘두르는데 김은혜 의원이 물론 뭐 이건 뭐 남녀 차별은 아니고요. 여성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었으면 한 대 치겠어요. 아니 그런 위협을 해도 되는 건가? 공직자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보지도 못했고 예. 남성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면 그건 더 큰 문제죠. 예. 그건 더 큰 문제죠. 이게 저런 어떤 태도를 보였다는 자체가 그리고 지금 화면은 보면 저 사진에 저 누군가 팔을 잡고 있는 게 그 옆에 우상호 수석입니다. 정무수석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좀 이제 진정을 시키는데 예. 막 하면서 막 우상호 수석에게 큰 소리 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김영건 정책실장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욱하는 심정에 저렇게 오바를 요 제대로 나오네요. 예, 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를 갖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보고 예. 그리고 오만방자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생생히 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참 무시하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 대표가 지금 앞에 있는데 국민의 대표의 공직자가 국민의 대표를 향해서 주먹질을 하면서 위협하는 발언을 한다고요? 야, 진짜 기가 찬데 결국 이게 이재명 정권의 진짜 실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공무원들 너희들은 다 우리의 부하야. 너희들 전화기 다 내놔. 내가 다 솎아낼 거야. 국민 뭐가 그렇게 뭐 두려워? 국민들 내가 얼마든지 주먹으로 팰 수 있어. 이런 오만함이 지금 다 드러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에게 그 좋은 말을 하는 개딸들은 이제 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예. 본인들에게 반대를 하거나 정책적으로 쓴소리를 하거나 한 야당 의원들 그리고 반대되는 어떤 공무원들 국민들은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찰과 수사 그리고 사법적인 어떤 정치 보복만 하려고 하는 이재명 정권의 기본적인 어떤 DNA 국가 어떤 철학이 김용군 비서실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참 남의 공 가로채기 좋아하고 그리고 국민 향해서 주먹질하는 이런 정권 그 모습을 아주 오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논평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